네, 더블 클릭하셔서 파일을 불러오도록 할게요. 저희가 오늘은 로토브러쉬라고 하는 걸 좀 배워보도록 할 텐데, 로토브러쉬. 네. 저희가 이전에 그린 스크린과 크로마키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어요. 근데 당시에는 배경을 피사체랑 분리를 해서 다른 배경과 합성을 하는 기능이었는데, 그때는 배경 분리를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촬영 자체를 그린 스크린이나 블루 스크린, 에서 촬영을 해서 합성을 하는 그런 기술이었어요. 근데 로토 브러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린 스크린과 블루 스크린에서 촬영이 좀 원활하지 않은 케이스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꼭 이런 그린 스크린이나 블루 스크린에서 촬영을 하지 않아도 영상에서 배경을 피사체랑 분리를 하는 기법이에요. 그래서 비슷하긴 하지만, 어, 약간 그 촬영을 그린 스크린이랑 블루 스크린에서 한 영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배경과 피사체를 분리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제를 한번 타임라인으로 끌어와 보도록 할게요. 해당 영상 보시면은 배경이 있고 고양이가 있죠? 이 영상에서 우리가 배경에서 피사체를 분리를 하고 싶을 때 로토 브러쉬 기능을 활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로토 브러쉬 아이콘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데요. 이거 로토 브러쉬 툴이라고 있어요. 이렇게 꾹 누르면 이런 식으로 툴이 있고요. 그래서 클릭을 하신 상태에서 로토 브러쉬를 체크를 하시고 이렇게 더블 클릭해 보시면은 네. 우리가 로토 브러쉬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컴포전 패널이 아니라 레이어 패널에서 진행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레이어 패널을 이제 더블 클릭하시면은 레이어 패널이 화면상에 보여지게 되겠죠? 그 로토 브러쉬 버튼을 클릭을 하신 상태에서 마우스를 보시면 이렇게 초록색의 동그라미로 된 이제 버튼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얘를 이제 클릭을 하시면요. 이렇게 핑크색으로 표시가 되면서 영역이 구분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렇게 드래그 하셔도 이렇게 영역이 약간 자동으로 네. 너무 이제 디테일하게 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는 색상이랑 명암 값을 구분을 해서 피사체의 형태를 이렇게 측정을 해줍니다. 이렇게요. 이 마우스가 좀 너무 작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컨트롤을 누르신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드래그를 해보세요. 오른쪽으로 드래그 하거나 위로 드래그 하시면 마우스가 커지게 되고요. 예, 그래서 큰 상태. 고 컨트롤 누르시고 왼쪽으로 아니면 아래쪽으로 드래그 하시면은 이 마우스가 작아져요. 예.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형태를 할 수가 있고요. 또 마이너스 기능이 또 필요할 때가 있죠. Alt를 누르시면은 마이너스 버튼이 활성화가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시면 마이너스, 예. 그래서 플러스랑 마이너스를 활용하셔서 이 피사체의 영역을 핑크색으로 잘 표시될 수 있도록 지정을 해줘요. 적당히, 예, 적당히 이렇게 주시고 엄청나게 디테일하게까지는 아니어도 이렇게 구분을 해주시고요. Alt 누르고 이렇게 클릭, 클릭. 네, 이렇게 하시면 저희가 노트 브러쉬로 형체를 선택을 했는데요. 컴포전 패널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럼 배경이 지금 날아간 형태인 걸 알 수가 있죠? 여기서 배경을 격자무늬 아이콘을 클릭해 주시면 네, 이런 식의 저희가 표시해 놓은 형태를 기반으로 프레임 단위를 계산을 해서 배경을 피사체랑 분리를 합니다. 근데 프레임별로 작업을 컴퓨터에서 하는 게 있기 때문에 미리 보기를 하는 단계에서 굉장히 좀 오래 걸리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럴 때는 저희가 풀을 할프나 더드 쿼터 등으로 이제 미해보기 해상도를 낮추시면 조금 작업하시는데 도움이 됩니다. 네. 일단은 한번 이렇게 영역을 세팅을 해보시고요. 12분까지 한번 해보세요. '네,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로터 브러쉬를 선택을 하신 상태에서 아까 같이 레이어 패널을 보시면 하단에 이런 식의 아이콘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거를 클릭을 하시면요. 이렇게 알파로 보여지게 되는데 원래의 데이터는 없고 이렇게 형태만 흑검으로 표시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인디케이터를 움직여 보면은 이렇게 형태가 프레임별로 잘 보이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다음에 바운더리로 표현이 되는 게 있는데 핑크색 바운더리로 이렇게 원래의 데이터 위에 표식이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색상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핑크색으로 되어 있는데 클릭하시면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파란색으로 변경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다른 색상으로도 보실 수가 있어요. 다시 핑크색으로 좀 바꿔놓고 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토글 알파 오버레이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요. 얘는 형태로 보여지긴 하는데 원래 데이터 위에 오버레이 되어서 보여집니다.
그리고 색깔을 마찬가지로 이렇게 변경을 하실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요 세 가지 중에 클릭해서 보시면은 어떤 부분이 날아가는지를 보실 수 있는데 가장 추천하는 거는 이 세 번째 알파 오버레이로 보시는 게 좀 깔끔하게 영역이 어디가 날아가는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요거를 가장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데이터를 봤을 때 이펙트 컨트롤 패널에 이렇게 효과가 적용이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로터 브러쉬 매트의 피더 값을 보시면 현재 테두리가 이 정도 상태인데 그 피더를 0으로 하시면요. 좀 더 선명한 테두리로 볼 수가 있고 좀 더 이제 수치를 높이시면은 좀 더 이제 흐린 그런 테두리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피더 값을 설정이 가능하고요. 또 이 테두리 부분에 경계선에 대비를 또 세팅할 수가 있는데 0인 상태지만 수치를 높이시면은 이렇게 대비 값이 높아지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쉬프트 엣지라고 해서 이 엣지, 그러니까 테두리의 영역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퍼센테이지를 이렇게 높이시면은 좀 더 이제 큰 부분의 엣지를 만드실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엣지를 다듬는 기능을 통해서 영역을 조금 다르게 세팅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런 기능들이 있고요. 이번에는 저희가 이 프로젝트 패널에서 원본 데이터 있죠? 원본 데이터를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시면은, 어, 이게 원래 데이터를 하나에 하나 깔았고요. 그리고 고양이만 이루어져 있는 데이터를 하나 깔았어요. 이 상태에서 중간에다가 한번 텍스트를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루토 브러쉬.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이렇게 입력하시면 이렇게 중간에 입력이 들어가게 되겠죠? 여기서 색깔을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흰색. 네. 어제와 마찬가지로 애니메이트 기능을 한번 세팅을 해보도록 할게요. 애니메이트에서 오늘은 Enable per Character 3D를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 해주시고 여기에서 음, 우리가 포지션 값에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포지션 그리고 add 들어가서 프로퍼티에서 로테이션에 하나 추가하도록 할게요. 로테이션 그리고 add 들어가셔서 블러를 하나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 네, 그래서 이렇게 로터 브러쉬를 활용을 하시면은 이렇게 피사체가 있고 네, 그 뒤에 텍스트를 이런 식으로 놓으시고 배경을 이렇게 깔았어요. 네,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피사체가 있고요. 텍스트가 있고 배경을 이렇게 깔았어요. 세 개를 나란히. 요거를 다운로드 해주세요. 해주시면 요거 회원님 저희 텍스트 지금 애니메이트 효과 주고 있는데 일단 텍스트 같이 이렇게 써서 효과만 같이 줄게요. 네. 네. 그래서 텍스트에다가 애니메이트로 인업을 3D 캐릭터 키시고 포지션 추가하시고요. 애드 들어가서 로테이션이랑 블러 추가했어요. 이제 한번 효과를 줘보도록 할게요. 제가 얘를 멀리서 좀 날아오는 그런 텍스트로 만들고 싶거든요. 그래서 포지션 값을 한 2000 정도를 입력을 해볼게요. 그럼 이렇게 조그만해지겠죠? 한 3000? 네, 3000 정도 입력을 해주시고요. 로테이션을 이렇게 누워있는 상태에서 이제 세워지는 형태로 할 거기 때문에 X 로테이션을 마이너스 90을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블럭 값을 한 100 정도를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100.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일단은 애니메이트의 세팅 값을 지정을 해주세요. 네, 일단은 저희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입력 값을 해놓은 상태고요. 이 애니메이트에 대해서 레인지 셀렉터를 조정해서 효과가 이제 범위 내에 들어왔다가 빠져나가는 그런 효과를 연출을 해야 돼요. 레인지 셀렉터 들어가셔서 우리가 요 레인지 셀렉터에서 조정하시는 거는 오프셋 값으로 조정하셔도 되고 스타트 값으로 조정을 하셔도 돼요. 네, 오늘은 제가 오프셋 값으로 조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마이너스 100에 키프레임을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1초 구간에 100의 키프레임으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네, 오프셋 값을 마이너스 100에서 100으로 조정하실 때는요. 이렇게 세트처럼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데 쉐입을 램프 업으로 체크를 해주세요. 재생을 보면 네, 이렇게 멀리서 이제 날아오는 그런 형태를 알 수가 있죠. 네, 오프셋 값을 마이너스 100에서 100으로 조정하실 때는 쉐입도 항상 램프 업으로 바꿔주세요. 예, 재생해보면 이렇게 이 쉐입에서 여러분들이 가속 감속을 체크할 수 있었죠? 이지 하이를 한 100으로 한번 세팅을 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가속이 들어가니까 좀 더 보기가 좋네요. 이렇게 하시고 여기에서 오퍼시티 값에 변동값을 줘서요. 한 1초에서 1초 15프레임에서까지 100에서 0의 오퍼시티 값을 하나 넣어주고 컨트롤 시프트 D 눌러서 뒷부분 잘라줄게요. 헷갈리니까. 네, 이렇게 이런 거를 만들 수 있죠. 혹시 여기까지 해보시고 잘 안 되시면 얘기해 주세요. 네. 일단 예제를 다운로드 해주시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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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텍스트 먼저 쓰고, 아니, 예제를 먼저 해주세요, 예제. 네, 동진님 잘 되시나요? 네.
잘 되고요. 네, 원하는 거서 여기에다가 리포브러쉬 하게 되면 시고 이걸 키실 때 더블 클릭하셔서 레이어 페너 하시면 해주시고 컨트롤 누르지 컨트롤 누르시고 오른쪽으로 들어가면 마우스 펴지거든요. 아, 여기 나오네. 알트 누르시면 마이너스가 나가요. 뭔가 좀 잘 안 먹거든요. 잘했을 때잘안 먹는 것 같은데. 원래 다음에 뭐 따로 있어. 네, 다른 분들은 그런 일을 봤어요. 네, 다시 좀 화면을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개체를 이제 피사체랑 잘 분리를 했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그린 스크린에서 촬영을 한 건 아니지만 배경과 피사체를 분리하고 이 배경에다가 이렇게 텍스트를 쓰는 게 가능해요. 이런 효과를 여러분들이 만들어 내실 수 있고요. 조금 더 디자인을 해보게 되면 이 고양이 뒤에다가 입체감을 넣기 위해서 드랍 섀도우 효과를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섀도우. 네, 그러면 여기다 이제 또 이런 식으로 배경을 그림자 효과를 넣어줄 수 있겠죠? 그 입체감이 조금 더 텍스트에 들어가기 때문에 약간 신기한 느낌을 줄 수가 있어요. 음, 오퍼시티가 100에 가까울수록 진해지죠? 그리고요. 그 텍스트를 한 개 더 써보면 아까 썼던 텍스트를 복제해서 이제 뒤에 배치를 하신 다음에 내용물을 바꿔줄 수 있죠? 이렇게. 네, 이게 기본적인 로토 브러쉬 툴의 효과인데요. 네, 조금만 더 보도록 할게요. 로토 브러쉬 기능을 적용한 영상을 또 더블 클릭해서 레이어 패널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아까는 저희가 얘를 그냥 단순하게 이런 식으로 테두리를 세팅을 해서 적용을 했었거든요. 오버레이로 보시면 이런 식으로. 여기 보시면은 로토 브러쉬 툴을 꾹 누르시면 하단에 리파인 엣지 툴이라고 있어요. 리파인 엣지 툴 같은 경우는 좀 더 세밀하게 테두리 부분을 다듬는 기능인데 머리카락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고양이의 털 부분처럼 그냥 이 로토 브러쉬 일반적인 기능으로는 좀 다듬기 어려운 영역을 할 때 이렇게 리파인 엣지 툴로 한 번씩 더 다듬어 줍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 저희가 파란색으로 이렇게 표기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렇게 테두리를 이렇게 영역을 세팅해 주시면은, 네, 이렇게, 또 얘도 Alt 누르시면 마이너스고요. 그냥 이렇게 클릭하시면 플러스예요. 네,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이제 테두리를 조금 더 세밀하게 다듬을 수 있고요. 바로 이쪽에서는 우리가 효과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컴포지션 패널로 가셔서 이제 눈 아이콘을 좀 끄고 보시면은 테두리가 좀 더 이제 세밀하게 다듬어졌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리파인 엣지 툴 활용하셔가지고 털 부분 한 번 더 다듬어 주시고요. 그리고 드랍 섀도우 효과까지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왜 안 되지? 근데 이상하다. 잠깐만요. 전체가 이렇게 찍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그 순간에 리파인 엣지도 있죠. 조금 지금 세일하는 표현이 되게 깁니다. 이렇게 하셔서 음, 네. 그래서 네, 한번 했죠. 이런 식으로 하셔서 이제 저희가 로터브러쉬 툴 활용한 예제를 하나 만들었고요. 응용 효과를 여러 개를 좀 써보도록 할게요. 개체가 있다고 했을 때 우리가 이런 개체를 배경과 동떨어지게 해서 텍스트를 쓰는 케이스들도 있고 또 컨트롤 D를 눌러서 복제를 하셔가지고 예, 뭐 CF 같은 데 보면은 좀 재밌게 개체를 또 여러 개를 배치를 하기도 하잖아요. 그런 방법으로도 이렇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으실 거고요. 이렇게 컨트롤 D 누르고 키 또 컨트롤 D 누르셔서 S 네, 그리고 따로 프레임별로 마스크를 따지 않아도 이렇게 개체를 여러 개를 만드셔가지고 화면에도 만드실 수가 있고요. 또, 4컬러 그라디언트 효과를 찾으셔서 이 개체에 넣어주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색상으로도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색상으로. 브러쉬를 좀 빼고. 그래서 이 로트 브러쉬 효과를 여러분들이 쓸 수 있음으로 해서 다양한 그런 그래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아까 저희가 로토 브러쉬 매트에서 지정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 리파인 엣지 매치 툴을 활용을 하시게 되면은 또 테두리의 부드러운 정도랑 삐덕감 그리고 대비값을 조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시프트 엣지라고 해서 이제 엣지에 변형을 주는 효과까지 이렇게 써 넣어볼 수가 있어요. 콘트라스트, 네. 막 효과가 막 드라마틱하게 그래픽상에 보여지지 않아서 좀 아쉽긴 한데 이게 뭐 부드러운 정도, 이제 피더감 등등을 조정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뭐 화면에 보여지는 거는 이걸 조정을 해도 좀 미미한 차이여서 잘 안 보여지네요. 네. 이런 기능들이 있다라는 거를 저희가 알 수가 있고요. 여기까지 다 하셨으면은 네,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고요. 다 하셨으면 완성 영상 업로드 게시판에 예제 완성본을 올려보도록 할게요. 루토 브러쉬라고 하시고 성함이랑 이렇게 적어서 45분, 40분? 40분 너무 좀 촉박하고 45분까지 올려주시는데 제가 이런 식으로 이제 개체해 줬던 효과들이 있죠. 효과도 한번 넣어보시고 예, 그 그림자 효과도 한번 이렇게 넣어보시고요. 저는 여기까지 했지만 개체를 색상으로 바꾼 거기 때문에 이런 글로우 효과들도 넣어보면 좀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다 하셨으면 출력을 해서 카페에 올려주세요. 네, 그 전에 뭐 텍스트 효과 이것저것 한번 넣어보시고요. 잘 되고 계신가요? 뭐, 좀 많이 빨아놔야 될 것 같아요. 아, 정말요? 일단 제가 오늘 해드립니다. 음, 음. 네. 오늘 첫 회의는 시간당 나머지는 이렇게 진행이 되거든요. 지금 빨리 처음에 있는데 또 이상 같은 거
아, 이거 안 돼가지고. 파일 엑스플로. 잘 보이고요. 네. 네, 다 하셨으면 예제 하나 더 다운로드 받아보도록 할게요. 네, 책에 있는 예제여가지고 요거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더블 클릭하셔가지고 파일을 불러오시고요. 네, 저희가 새로운 컴프를 영상 토대로 만드실 때는 영상을 드래그 하셔가지고 이 뉴 컴프 아이콘에다가 드래그 드랍 하시면 이 영상 사이즈랑 프레임 레이트랑 동일한 컴포지션이 제작이 됐었죠. 네, 이렇게 제작을 해주시고요. 이 책에 있는 예제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배경이랑 인물을 한번 따보도록 할 텐데, 마찬가지로 이제 더블 클릭하셔서 레이어 패널로 이동을 들어가시고요. 여기에서 로토 브러쉬 2를 선택을 해서 이렇게 또 지정을 해줍니다. 뷰 같은 경우에는 저는 오버레이를 추천하기 때문에 오버레이 클릭하시고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컨트롤 누르시고 오른쪽으로 들어가시면 커지고요. 왼쪽으로 들어가시면 작아져요. 알트 누르시면 마이너스고 또 마찬가지로 알트 누르시고 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뭐 이렇게. 알트 누르고 빠진 영역 다시 해주시고 예, 스페이스바 누르시면 핸드툴 나오죠? 핸드툴. 음, 보시면은 이 팔 안쪽이 있어요. 여기도 저희가 Alt 누르셔서 빼주셔야 돼요. 팔과 몸뚱아리 사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팔과 몸뚱아리 사이에 있는 부분도 빼주시고요. 네, 컴프 보시면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고, 어, 중간에 보시면 이제 배꼽 위가 날아간 모습이 보이고 있으면, 이거 다시 가셔가지고, 음, 이런데 해주시고, 저희가 조금 디테일하게 이 로토 브러쉬를 다듬어야 되는 부분이 있죠? 리파인 엣지 툴로 바꿔주시고 머리카락 부분만 이렇게 한 번 더 따도록 할게요. 이렇게요. 머리카락 부분만 테두리를 좀 더 섬세하게 따기 위해서 리파인 엣지 툴 활용해서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고 화면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잘 따여져 있는 모습이고요. 더블 클릭하시고 또 알파로 가셔서 네, 그리고 한 번 더 이 루터 브러쉬 리파인 엣지 툴의 기능을 살펴보게 되면요. 여기서 이제 피드 값을 조정을 하시면 당연히 테두리가 약간 경계선이 흐려지는 거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어요. 이런데 굉장히 많이 흐려지죠?
높고 컨트라스트 대비를 높이시면은 이 테두리의 경계가 굉장히 진해지는 거를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시프트 엣지 같은 경우에는 피사체의 경계선을 이렇게 설정하는 기능이거든요. 얘를 100으로 키우시면 이렇게 테두리의 경계선이 커지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커졌고요. 그리고 리듀스 채터 같은 경우에는 이 노이즈를 감소시키는 그런 효과거든요. 그래서 노이즈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한 50 정도로 이제 세팅을 하시면은 그 화면상에서는 노이즈가 조금 줄어든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리파인 엣지 툴에서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 머리 부분에 리파인 엣지 툴을 활용을 했었죠. 부드러운 정도를 조정을 할 수 있고요. 부드러운 정도. 네, 그리고 피더 값을 높일 수도 있고, 대비를 줄 수도 있고, 테두리의 영역을 좀 세팅을 할 수도 있어요. 네, 지금 너무 이제 스무스하면 좀 이상하죠? 0으로 바꾸고. 네. 피더 값도 이렇게 높이시면은 또 이렇게 테두리가 리파인 엣지 넣은 부분만 이제 또 피더 값이 들어가게 되죠. 이 리파인 엣지 매트에 대한 옵션이기 때문에 컨트라스트 한 100으로 높여보도록 할게요. 네, 경계선이 진해진 부분 확인할 수 있고 시프트 엣지 네, 테두리의 부분에 변형이 살짝 들어가면서 살짝 터진 걸 볼 수가 있어요. 네, 다 하셨으면요. 아까랑 비슷하게 이번에는 애니메이트 효과까지는 넣지 않고 로토 브러쉬라고 기재를 해주시고 순서는 두 번째로 그리고 맨 마지막에 원래 영상을 깔아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네, 여기까지 하면 완성입니다. 어, 출력을 해주세요. 출력하셔서 제대로 로토 브러쉬가 적용됐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마무리 해주시고 55분까지 마무리 해주시고 10시 5분까지 쉬는 시간 가질게요. 그리고 쉬는 시간대 예제 다운로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음,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 로토 브러쉬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이 다음에 타임 조정하는 거 다음 시간에 배워보도록 할게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물어주세요. 네.
이거 뭐야? 네, 이거 했던 것 같아. 그래요? 아니, 왜 소리인가?